4월 18일입니다. 조선일보 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는 트럼프 땡큐 중국 작전 물밑 큰판 움직일까, 트럼프 중국이 북한 문제 도와줘 어떤 일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대중구역 적자 400억 정도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험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위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번에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않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하게 중국이 미국한테 떡 주물리듯이 주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통합의 문 열겠다. 안철수 더 좋은 정권 교체. 이런 얘기가. 안철수는 요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글쎄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할지. 이맨입니다. DMZ 간 펜스. 한미동맹은 세대를 뛰어넘는 철통동맹. 한국 대선 결과 어떻든 미국의 안보 의지 확고. 이런 이야기 있고. 3맨입니다. 땡큐 삼성. 한마디로 공장 유치. 트럼프 스끈평에 똑같이 압박. 중국 언론이 북한한테 경고했답니다. 핵실험하면은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라고. 3맨입니다. 호남 찾은 안철수. DJ가 IT 강국 이렇듯 저는 4차 산업혁명 이루겠다. 5면입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문재인. 영호남 모두에서 박수받게 달라. 문재인이 이제 대구 왔다 갔었죠. 어젠가 왔다 갔었는데, 왔다 갔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 5곳 돌며 서민경제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유승민은 인천 상륙작전처럼 대역전극 간다. 유승민은 일단 바른정당 내부의 자기 적들부터 좀 어떻게 제어를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종구 사건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가지로 별로 좋을 게 없는 사건들이 바른정당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6맨입니다. 아동수당 만들고 기초연금 올리고 누가 돼도 연 10조 더 필요하다. 이건 이제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점검하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연 10조면은 자,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수급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왕래가 없는데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기초수급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부양의무자라 그러는데, 그 기준을 없애면은 이제 자식하고 사이에 실질적인 왕래가 없을 경우에도 없을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되겠죠, 아마도. 8맨입니다. 단일화는 없다. 내게 던지는 표, 사표 아닌 미래 위한 자금이다. 심상정 이야기입니다. 10면입니다. 대우조선 직원들 세금 먹는 하마란 소리 있더니 빚 꼭 갚겠다. 네, 대우조선이 결국에는 이제 채무 조정,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제받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그걸 결정하면서 세금으로 연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좋게 한 선택인지. 12면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뇌물 혐의 총 592억 원입니다. 검찰 이야기인데, 검찰이 이제 박근혜한테 뇌물죄를 씌웠죠. 뇌물죄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할 건지, 뭐 그런 강압죄를 할 건지 그런 걸로 좀 분분했었는데, 결국에는 검찰이 박근혜를 버림으로써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게 됐습니다. 근데 우병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병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불구속 기소 있잖아요. 근데 우병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건 사실상 우병우하고 검찰 윗선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연결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 자체를 작살내지 않으면은 우병우 같은 검찰 출신의 행정 관료들이나 아니면은 정부 측 인사들을 제어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병우 사건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제 우리의 교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난 허세다, 고영태가 실세다, 최순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우병우 얘기로 묻혔는데 고영태를 체포한 걸 봐도 사실은 이제 검찰이 아직까지 별로 이제 자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의사결정권자를 수사에서 제외하면서 고영태 같은 예를 들면 중간 단계에 있는 이제 일종의 허수아비를 잡아넣겠다는 거는 사실상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엄프라는 겁니다. 자, 14면 공원의 무법자 전동 킥보드 휠 위험한 질주. 휠리스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휠리스도 그렇고 아마 저 뭐 전동 킥보드라 그러는데 저거구나. 자전거 비슷한 건데 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커피 배달하러 간다고 이제 저런 걸 많이 탔었거든요. 위험하긴 하죠. 위험하긴 한데 도로교통법상에 이게 오토바이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도나 이제 공원으로 주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지킬 리가 없고 여튼 별로 뭐 사회면에 어울리는 그런 기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큰 통찰은 없잖아요. 그냥 현상에 대한 이야기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재밌을 겁니다. 16면 운동시간 안 주는 한국교육 뇌성장 방해. 넘어가죠. 사무권 장악한 63세 에르도안 최대 80세까지 사실상 제왕이다. 트르키에서 술탄이 나왔다 라는 소식이고 문화면은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스포츠면도 뭐 특별한 얘기 있겠나 싶네요. 오피니언입니다. 33회입니다. 유엔 본부 앞 사드 배치, 사드 반대 시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뉴욕 특파원이 쓴 글인데 북핵 미사일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가 중국의 보복까지 당하는 것은 유엔 외교가에서 별 화제가 되지 못한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 한국 입장을 대변해줘야 할 단체들도 이 문제와 관련한 행사 하나 열지 않는다. 맞으면서도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히려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일 민주평화포럼 등 제야단체 인사들이 유엔 본부 앞에서 한국이 대통령 탄핵과 사법처리라는 역사적 성과를 얻은 후 새 대통령을 뽑고 있는데 왜 미국은 아무런 정식 합의도 없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하느냐라며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도의 전략으로 단결해 국제사회 여론을 이끌어 나가는 중국 앞에서 우리는 더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특파원 생각은 요건 겁니다. 안철수의 정체성을 묻는 까닭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안철수 현상 등판에 보수 성향표 옮겨가니 정체성 묻지 않을 수 없어. 경제는 온건 진보이되 안보는 보수와 협치를 그래야 문과 겨룰 수 있어.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35면입니다. 너무 단편적인 세금 공약들이란 칼럼이 있습니다. 경제부장이 쓴 글인데 19대 대선에서 부각된 시대적 과제 중 하나가 양극화 해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너무 약하다. 선진국 모임인 OECD
35개 회원국 중 조세에 의한 소득 불평등 완화 정도를 보면 한국이 꼴찌권이다. 조세의 소득 재분계 기능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경제부장의 의견입니다. 뭐 좋은 글이네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업과 가게 간 과세 차별도 심하다.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40%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깝지만 OECD 평균이 35.9래요.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4%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선진국은 25에서 30%랍니다. 결국에는 기업인들한테 세금을 덜 물리고 있다는 건데 조선 일보의 경제부장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난 참 신기하네요. 글이 좋은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설입니다. 트럼프를 시험하지 말라는 미국 부통령의 경고. 한국 피난민 선별한다는 아베의 치졸한 언행. 일본에서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피난민들을 일본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선별해서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 얘기입니다. 최순실 이후 결정장애 신드롬, 국민연금뿐인가? 대우조선해양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조선경제는 뭐 별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죠? 네, 조선경제는 별 얘기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88포인트 올랐네요. 오늘 대운세는 바라는 일을 과감하게 진행하라 라는 거네. 자, 한국일보 보죠.